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김종덕 기자의 산행 기록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보시는 영상은 어제 경주에서 출발해서 그 소백산 탐방지원센터가 있는 영주시 삼가리 주차장에서 최단거리 코스죠. 달밭골 마을 지나서 비로봉까지 왕복 한 11km 되는 구간에 대한 영상 기록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니는 좀 좋은 산이나 또 경주의 여러 가지 산, 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산행을 할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조금이라도 다녀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공유하고 싶은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담아 볼 텐데요. 제가 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제 소백산 비로봉 다녀온 영상 지금부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로봉 꼭대기입니다. 바람 많습니다. 예, 7시 20분. 상주 영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로 상주 영천고속도로 가는 길 있잖아요. 요금은 8,800원입니다. 군이 좀 지나서 안동 쪽으로 빠지는 그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달립니다. 어제 고속도로 매우 조용하더라고요. 조금 가다 이제 영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말씀 많았던 최아무개 씨가 총장인 동양대학교를 지나갑니다. 최아무개 씨 벌 좀 받아라 욕 좀 해줬고요. 이제 삼가리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7시 30분에 출발해서 지금 9시 46분에 소백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소백산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예, 탐방지원센터 지나고 어제 일찍 갔는데도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주차장에서부터 달밭골까지 한 2km 구간은 이렇게 차길하고 옆에 보행로가 같이 있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인데 한 2km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힘 빼버리면 나머지 본산행이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여유있게 천천히 주변 경치도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초장 끝발, 끝발이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 힘 빼버리면 안 되니까요. 거리두기 캠페인 리본도 달아주고 그 리본 다른 사람한테는 선물도 주더라고요. 자, 안내 지도를 확인을 하고 비로봉까지 왕복 11km 구간, 주차장에서부터 비로봉까지 5.5km이고요. 그렇게 오늘 할 계획입니다. 왕복 11km입니다. 이 제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리본 달았다고. 거리두기. 일요일인데 등산객들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 주차장에서부터 달밭골 입구까지는 쭉 가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행로 따라서요. 오른쪽, 예, 여름 계곡이 매우 시원했고요. 카메라 앞에 두고 신경 좀 썼습니다, 어제.
여기가 달맞이 길 탐방로입니다. 달맞이 길 탐방리. 주차장에서부터 쭉 달밭골,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달밭골 마을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행로가 놔져 있고요. 40분 정도 중간에 좀 정리한 시간 빼고 올라오니까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로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 뒤로 보면 3.6km, 아까 주차장까지는 1.6km. 저렇게 등산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도 계속 달밭골 마을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이렇게 보행로 따라서, 예, 여기가 달밭골 마을입니다. 달밭골 마을은 조선 명종 때 그 남사고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하면서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넙죽절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달밭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 명조 27년에는 택리지를 쓴 이중환의 이 책에서 달밭골에 이르가 이렇게 나오네요. 병난을 피하는 데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정감록의 10성지설 중에 1성지에 포함된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인근에 모 죽지란과 비석이 있어서 신라시대 호랑들이 무예를 단련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단양 영춘면 나루터에서 소금을 구하러 가는 길목이기도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빛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는 민박집도 있고 숲 체험하는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달밭골 마을입니다. 이 달밭골 마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등산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곳곳에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지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오른쪽은 초암사 방향, 왼쪽이 비로봉 방향으로 길이 갈라집니다. 비로봉에서 좀 옆거리 되면 초암사 쪽으로 내려와도 될 텐데 저는 어제 영상을 찍고 한다고 원점에 길을 했고요. 여기는 산신각입니다. 소백산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던 자리. 달밭골 마을 주민들이 매년 3월 9월 초정에 제를 올리죠. 소백산 산신각입니다. 바로 초입에 있네요. 땅에서 1시간 만에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로 접어듭니다. 비로봉 올라가는 탐방로가 되겠네요. 주차장에서 이 달밭골 마을까지가 한 1.8km, 2km, 1시간 정도. 여기서 우리는 비로봉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길로 접어듭니다. 극막봉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썼습니다만 저는 원점에 길을 했고요. 이 달밭골에서 한 3.6km 지점까지 출발지에서 한 1.5km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막길입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오르면 숲도 있고 17분째 1000m 넘는 산치고는 매우 이렇게 좀 오르기가 완만한 그런 등산로였습니다. 초심자도 참 이른바 등린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길이었습니다. 초여름이라 조금 더워서인지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은 쉬시는 분도 많이 보였고요. 이렇게 제 숨소리가 가쁘지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1.5km 구간은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오르막길이다. 30분쯤 오니까 여기 이런 쉼터가 있습니다. 자, 출발지에서 1시간 30분, 실제로 1시간 걸릴 텐데. 쉼터가 나타나는 곳은 고려시대 나라의 역사 기록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 문서를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2013년부터 지표조사를 했는데 6동의 건물지 20m 길이의 하부승열 주초석 12기, 고려시대 3층 석탑 1기 등이 발견됐던 사고가 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사고 짙어 쉼터가 있네. 좀 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발지 3.6km 지점까지 사고지 지나서도 이렇게 완만한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이 소백산 충북 단양군하고 속 이렇게 조금씩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힘든 사람은 정사를 못하지 그지. 이렇게 걸쳐 있는 산인데 1987년에 우리나라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보통 우리가 백산을, 큰 산을 백산이라고 하는데 장백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태백산보다는 작다. 그런 의미, 백산 중에서는 좀 작다 해서 소백산이라고 하고 합니다. 희다, 높다, 거룩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작은 백두산의 의미라고도 하고요. 겨울이면 항상 머리에 서리꽃을 이고 있어서 소백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의 국경을 모두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많은 역사적 애환도 있는 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소백산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이 소백산 꼭대기 1396m인가요? 1439m. 그 봉우리가 비로봉인데요. 비로봉은 불교에 있어서는 비로자나 혹은 비로자나불이라는 앞두 글자에서 따온 이어집니다. 말입니다. 이렇게요. 끝내줍니다. 이 비로라는 말이 불교에서 어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우리, 하늘 높이 솟은 어뜸가는 봉우리를 우리가 비로봉이라고 하는데 금강산도 비로봉, 소백산도 비로봉, 팔공산, 속리산, 묘양산, 치악산의 어떤 봉우리들이 모두 비로봉이라고 3.8km 이름을 씁니다.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길은 이 3.6km 지자우부터 한 1.99km 나눈 쭉 여기서부터 능선으로 연결이 되네요. 정상에서부터 한 1.9km 앞둔 이 지점부터는 거의 1.5km 앞에 두고 있는 지점입니다. 능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800m 앞까지는 3.6km 1.9 그러니까 총 주차장에서 5.5km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3.6km 지점부터 비로봉 아래 800m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4.7km 구간에는 이렇게 능선을 타는데 얕은 오르막을 오르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산바람도 좋고요. 둥글레도 이렇게 받고 가까이 새도 보고요. 근 1000m 되는 지역이라서 공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경사가 전혀 가파르지 않은 이런 능선길을 1km, 1.2km 쭉 이렇게 갑니다. 아이고 1.2km 지점에 양반바위가 있네요. 이거 1.2km 못 갔어. 여기 양반바위는 왜 양반바위를 했는지는 유래를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바위라는데 왜 양반바위냐? 이거 양반바위라는 1.2km입니다. 왜 양반바위냐? 아마 양반이 이까지는 가마를 타고 왔지 않을까 혼자 생각으로 5km 남겨두고 길이 이렇게 계속 좋습니다. 이 지점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좋죠. 1000m 지점에서 이런 능선길이 쭉 이어집니다. 일부 오르막이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없으면 1439m 정상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진도 오르막은
한숨 한번 쉬고 기다리겠습니다. 제 끊을 계단 많습니다. 쉬엄쉬엄요. 산악회 등산하고 혼자 가는 등산의 차이점은 이렇게 옆 구경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차이가 아닐까요? 부터 800m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 오르막이,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800m. 800m에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비록 800m. 제가 전날 산삼도 봤었는데 조금 힘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전하고 이렇게 간다고 조금 힘이 들어서 영상도 찍고 이런다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난코스는 없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깔딱고기 하나도 사실 없었으니까요. 갑니다. 이 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 길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은 영상에 담지 않습니다. 여기가 비로봉 올라가는 마지막 깔딱고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사도 약간 있고 돌길이고 능선까지 쭉 좋은 길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조금 치고 올라가줘야 되네요. 여기까지. 예, 약간 오르막입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 보통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다 왔다, 다 왔다. 그리고 이 정도 경사는 됩니다. 마지막 그러나 마지막은 아닙니다. 흐려집니다. 흐려지면 마음이 바쁘죠. 정상에서 조망을 다 보지 못할까 봐서. 여기 샘물이 하나 있는데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길 깔아서 그런지 고이지도 않고 그래서 떠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물을 떠먹지는 않았습니다. 에이, 어디 가나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산에 오면 좀 예의 좀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자기들이 잘났다고 길가에서 이렇게 그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지켜야죠. 산. 여기 이제 마지막 오르막 계단 같습니다. 멀리 산도 보이고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 보면 아시죠?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 더웠습니다. 이렇게 산 오를 때 제일 부러운 사람, 내려오는 사람. 여기는 1985년에 주황산 산폭포에서 빙백 등반하다가 조난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 조광래 사나이인의 묘인데요. 산을 사랑했던 사람, 이 친구들이 산 좋아하는 사람들 늘 가까이 있게 이렇게 해줘서 묻혀있어 마음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바위길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계단이 앞에 나옵니다. 예, 고지가 바로 앞. (1400m에서) 바라보는 백두대간이죠. 감동이 있습니다. 일단 눈이 시원하고요.
이래서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말이 필요 없는 풍경. 철쭉은 조금 철이 지났고요. 이 산 철쭉지가 유명한데 좀 늦게 갔더니 사진도 좀 찍고요. 폼도 좀 잡아보고 마지막 힘을 냅니다. 이제 정상입니다. 뒤로 산 보이시죠? 정상에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 저는 그게 싫어서 풀떼기에서 이렇게 정상에서 한 장만 찍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인증샷도 찍고. 비로봉 꼭대기입니다. 아, 또 사람 많습니다. 멀리 군망봉도 보이고요. 근데 철쭉에서 사진 찍던 사람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안 넘으면 못 봐서 넘었다고 이렇게 팍팍 우기면서 말싸움을 꽤 길게 하더라고요. 고마워, 좀 잘못했다. 이러면 뭐 굳이 과태료 안 물을 수도 있을 텐데 10만원인가 그렇다 그러네요. 저렇게 10분 넘게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다시 정상. 밥 먹는 사람. 저기는 국망봉. 내려오는 길은 생략을 했습니다. 비로봉을 갔다가 현재 씨가 여기 마을이 꾼데요. 그 무슨 마을이더라? 달밭골 마을. 바로 위. 거의 다 내려와서 발 좀 씻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여름 산행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보다 시원한 거 없는 거 아시죠? 아우 발 시려. 발 시려서 20도 이상 못 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알탕인데요. 달밭골 산골 민발 달밭골 마을을 지나서 발 씻고 이제 내려옵니다. 제를 발을 씻고 피오는 한 30분 정도 내려오면 발에 열도 내리고 등산의 피로가 소백산 산신강 많이 씻깁니다. 올라갈 때 봤죠. 저렇게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달밭골 마을 입구입니다. 택시가 들어오네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하고 상과리 주차장하고 택시들이 없으신 사람은 택시 좀 타긴 타겠다. 이제 상과리 계단입니다. 다 와가는데요. 이쪽 계곡이 정말 좋습니다. 알탕하기 좋은 물, 그러나 이게 선을 쳐놔서 정말 좋습니다. 못 넘어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려가기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46분, 2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내려오는 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고 30분 더 걸린다고 보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전체적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택시들이 다닙니다. 그 주차장에서 아까 그 무슨 마을 입구까지 1.6km, 한 2km 구간에 걸쳐서 사실상 셔틀 택시 비슷하게 다니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렇게 그 앞에 식당에서 콜을 해서 이렇게 탈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굳이 타지는 않았는데 이게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아니 올라가면 다 올라가겠는데 아니면 다 아예 택시를 못 다니게 해야지. 거기까지 무슨 이 좁은 구간에 택시를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외국에 있는 것처럼 그 주차장에서 여기 등산로 입구까지 친환경 전기차로나 한번 저렴하게 받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영업용 택시가 이 좁은 길에 등산객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지기 짜지기 이렇게 댕겨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어디 국립공원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이 소백산 국립공원에 와서 처음 보는 장면인데 공원 탐방 안내센터가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지금 마을 저기 등산로 입구까지 택시가 다닌다. 지금 보세요. 제 뒤로 택시가 갈 겁니다. 앞에 택시가 오는데 이분들이 내려오시는 분들을 태우러 가는 차가 뒤에 택시 가죠. 이런 식으로 택시가 다닌다고요. 이 참 희한한 장면이다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이 주차장에서부터 그 등산로 입구까지가 한 1.6km 되는데 1.6km 구간
이게 택시도 다니고 초반에 여기서 힘 빼버리면 굉장히 힘 뺄 수 있다. 이상으로 소백산 비로봉 등산 생각 김종백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니까 이 달밭골 마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또 있으니까 택시가 올 텐데 막 택시하고 관광객이 이 길을 막을 수는 없는데 보십시오. 어쨌든 위에서 생각을 태워서 내려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주민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 택시를 좀 통행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 참 이상합니다. 왜 공원에서 이걸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대안을 수립을 하지 못할까요? 주민차로 주민들 참여 표시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통계를 하면서 택시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달밭골 구간 2.1km 구간 일반 차량은 금지를 하고 일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면서 택시는 다니고 그렇게 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주차장인데요.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지금 오후 5시 22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두리두리 볼도 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이런 시행착오도 하고 한다고요. 얼굴도 익었네요. 소백산 삼가 주차장에서 비로봉까지 5월 오늘 며칠입니까? 30날 김종덕 기자가 안내한 소백산 비로봉 등산길 안내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좀 잘 만들어서 다음에 또 재밌는 등산로 소개해 드릴게요.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죠.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만들어서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많이 담는 그런 산행 안내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힘내라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